안녕하세요. JY 월드리뷰입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셨나요? 요즘 들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위 유의하시고 시원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뉴스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판타닐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판타닐이 얼마나 심각하고 현재 무서운 약물이 될 수 있는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세계 각국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건, 사고에 많이 등장하는 펜타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펜타닐은 매우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데 1959년 벨기에 제약회사 얀센에서 개발되었고요. 그리고 1980년대 초에 얀센의 특허가 만료된 후에 제네릭 의약품으로 되어서는 현재는 다른 제약회사들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펜타닐은 몰핀보다 50배에서 100배 더 강력하다고 하고요. 주로 암 환자나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통증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용량만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고 예상 치사량은 2mg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센트 동전과 치사량의 펜타닐 2mg을 비교했는데요. 정말 아주 소량만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펜타닐은 극미량을 흡입해도 죽거나 뇌 손상 같은 후유증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약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펜타닐이 1968년 의료용으로 승인되었으며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펜타닐은 2010년대부터 미국에서 마약으로 오용되어서 현재까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펜타닐을 복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걸까요? 펜타닐은 환자들에게 진통제로서 사용되지 않고 이 약물을 오용하게 되면 호흡 억제, 환각, 혼미 상태, 변비, 근경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펜타닐을 과다 복용하면 인간의 뇌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졸음이나 의식 소실 등이 흔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호흡이 느려지거나 중지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크고 즉각적인 위험이어서 순식간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펜타닐은 원래 중증 환자의 통증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유로 초강력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약성이라 펜타닐을 오용하면 중독되기 쉽다고 합니다. 펜타닐을 마약으로 복용했을 시에 금단 현상 중 하나는 살을 기름에 튀기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러한 통증 때문에 다시 이 약을 찾으면서 사실상 끊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악랄하게도 마약상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거의 모든 가짜 마약 제조 과정에 펜타닐을 섞어서 사람들을 펜타닐 중독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부터는 북미 지역에 이러한 펜타닐로 인해서 최악의 약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면서 펜타닐 관련해서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위험한 펜타닐 관련으로 현재 북미 현황은 어떨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합성 오피오이드 펜타닐을 사용한 중독 사망률은 2012년부터 21년까지 거의 7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사망률이 말도 안 되게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네요. 미국의 이러한 불법 펜타닐의 대부분은
멕시코의 마약 칼텔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선 많은 양의 펜타닐 원료 혹은 완제품이 중국에서 제조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 펜타닐은 주로 가루 형태로 판매되었고 현재는 알약이나 코 스프레이에 넣어져서 판매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특정 범죄 조직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펜타닐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길거리에서 펜타닐이 흔하게 유통되고 있어서 매년 미국에는 수많은 펜타닐 중독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펜타닐과 관련해서 북미의 또 다른 문제는 펜타닐로 인한 연쇄적인 마약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펜타닐과 같은 진통제 처방을 남용한 의사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진통제 처방을 잘 내어주지 않았더니 그 지역에서 다른 마약인 헤로인 사범들이 늘어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마약 칼텔들은 의존성 있는 항정신성 의약품에도 장난을 치는데요. 이 항정신성 의약은 의존성이 있어서 환자들이 의사로부터 정상적 처방이 불가능해지면 그런 중독성 때문에 불법적 루트를 이용해서라도 약을 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마약 칼텔들이 가짜 약을 만들면서 거기에 펜타닐을 섞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은 항정신성 의약을 복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펜타닐이 섞인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셈인 거죠. 한마디로 자신들이 마약을 하는 줄을 모르다가 심각한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악마가 따로 없네요. 또 펜타닐은 값이 싸고 적은 양으로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버도즈하기가 매우 쉬워서 쉽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펜타닐 약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파티나 클럽에서 가볍게 접하다가 수십 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참사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펜타닐과 관련한 또 다른 사건으로는 2021년 미국 샌디에고의 한 경찰이 도로에서 체포한 용의자의 차량을 수색하던 중에 흰색 가루를 발견하고 시력 검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동료가 긴급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유는 용의자 차량 안에 있던 그 흰색 가루가 펜타닐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수색하던 중에 공기 중에 섞인 펜타닐 가루가 체내에 흡수될 수 있다고 보도되었고 또 경찰이 쓰러지기 전에 장갑을 벗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피부를 통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펜타닐은 피부 노출로는 흡수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어쨌든 이 사건 이후 경찰 측은 마약 검사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펜타닐과 관련해서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에는 2020년대에 펜타닐 약물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말기암 혹은 중증 환자에게 펜타닐이 처방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몸에 붙이는 패치나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로 처방됐다고 하는데요. 북미와는 조금 다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제조된 펜타닐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한 펜타닐을 빼돌리는 식으로 불법 유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펜타닐 2021년 처방 건수는 2018년에 비해서 67%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중증 환자가 증가했다기보다는 펜타닐에 대한 남용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펜타닐을 오남용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펜타닐 패치 등을 온라인 쇼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0대, 20대가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해서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명의도용으로 펜타닐을 처방받고 불법으로 유통하고 복용한 10대 42명이 검거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펜타닐 남용 사례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책임한 의사들이 제대로 된 검사 절차 없이 펜타닐을 처방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마약에 노출된 사람들이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심각한 펜타닐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펜타닐이 불법 유통되는 것과 펜타닐 오용 남용으로 인한 중독되는 확산을 막으려면 환자들에 대한 병원, 의원에서의 처방을 주시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식약처는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 사전 알림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불법 사용을 예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 알림이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보고된 약품의 처방과 사용 정보를 분석해서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서 환자들에게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 개선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인데 식약처는 이 사전 알림위에 펜타닐을 추가하여서 관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도 운영 중인데요. 이 제도는 과다 처방 혹은 중복 처방 등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마약류 약을 처방할 때 그 환자의 마약류 약의 투약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의사가 환자에게 과다 처방 혹은 과다 투약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저번 주에 펜타닐을 처방받았었는데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 와서 또다시 요청할 경우에 의사가 이 정보망을 통해서 이 환자의 마약류 약, 즉 펜타닐 처방 이력을 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일주일 전에 펜타닐을 처방받았으니 한 달 후에나 처방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후에 펜타닐을 중복 처방하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펜타닐 같은 마약류 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펜타닐에 관한 현장 감시도 진행했는데요. 식약처는 2021년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하거나 다른 마약류 진통제를 중복 처방 혹은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00여 곳을 검사하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60여 곳을 적발하여서 수사 의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세청도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타이틀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약과 전쟁을 선언하고 펜타닐을 비롯하여서 해외로부터 불법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로도 펜타닐 중독자들이 처방이 쉬운 병원을 찾아다니는 현상을 모두 막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또한 펜타닐은 말기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처방받은 환자가 실제로 펜타닐을 진통제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위에서 언급한 제도 중에 일부 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펜타닐과 같은 마약류 약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마약 단속 및 관리 인력 부족인데요. 식약처 관계자는 사전 알림이 제도를 점점 확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인력이 모자란 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펜타닐과 같은 마약류 약품 관련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 전문가가 말한 것과 같이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이러한 약을 처방할 때 마약류 약품 중독에 대한 각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미 마약 청정국을 벗어났다는 현실에서 의사는 설마 이 환자가 중독자겠냐 하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펜타닐을 처방하는 데 있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펜타닐과 같은 마약류 약품 중독에 관련해서 향후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펜타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리서치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 펜타닐의 심각한 위험성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 약물은 중독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을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점에서 너무 무섭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서 각국은 이 펜타닐 약물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펜타닐이 불법 유통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특정 법적 규제 등이 시급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저의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펜타닐이란 약물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얼마나 무서운지 하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JY 월드 리뷰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